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내일이 오지 않고 그냥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남들 따라 허겁지겁 졸업하고 겨우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는 있지만 항상 퇴사를 꿈꾸고 계시나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직장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직장에서의 타이틀은 그냥 허물일 뿐입니다. 회사라는 곳을 벗어나는 순간 명함은 종이 쪼가리일 뿐이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지만 지금 일을 그만두고 꿈을 쫓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죠. 이것을 깨달은 직장인들은 없는 시간 쪼개가며 책을 읽고 운동하고 자격증 공부하며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합니다. 꿈을 찾아서요. 그러나 이내 현실에 치여 지치고 포기하고 지금 생활에 안주하곤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분명 누군가는 당당하게 퇴사해서 자신만의 꿈을 펼치는 사람도 있죠. 돈도 훨씬 더 많이 벌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며 후회를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조금만 더 참고 포기하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돈이 많았었다면, 남들 다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고 내 마음을 좀 더 따랐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하죠. 당당히 꿈을 찾아 퇴사를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에겐 이 세 가지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what, how, why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도 직장에서 또는 직장을 벗어나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것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잘 몰라서 저도 벌써 12년째 직장을 다니며 이런저런 자기개발, 부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의무감에 직장을 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명확히 정리하고 난 지금은 확신이 생겼어요. 지금처럼 꾸준히만 하면 3년 안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직장인의 비결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what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퇴사를 꿈꾸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짜로 뭘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아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100억 부자, 건물주 등과 같은 물질적인 목표를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내가 원하는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면서도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곤 했습니다. 목표가 너무 막연했거든요. 퓨처셀프의 저자 벤저민 하디는 미래의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정확하게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그릴수록 그 미래에 가까워진다고 말합니다.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슨 일에 전념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할 수 있어야 그 미래가 현실이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구체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마치 비행기가 정확한 목표 없이 이륙하여 비행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리저리 떠돌다가 결국에는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 쌓아가는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how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되는 것도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을 무작정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이 좋으면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성격이 다 다른 것처럼 부자가 되는 방법도 다양하고 그 중에 나한테 좀 더 잘 맞는 방법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탐색해야 합니다. 큰 돈을 투자하기 전에 강의를 들어보고 최소의 자본으로 시도를 해보고 앞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누구는 주식 투자가 더 쉽고 재미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부동산 투자가 더 잘 맞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 쇼핑몰을 하거나 남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더 즐거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남을 따라하지 마세요. 남의 이야기는 참고만 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why입니다. 사실 이 why가 앞에서 말한 첫 번째, 두 번째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Start with Why의 저자 사이먼 사이넥은 왜 이 일을 하는가는 좀 더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인 핵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애플이 압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은 항상 제품을 만들기 전에 Why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철학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왜 자기 개발을 하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모두 강력한 Y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지독한 가난의 결핍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명확한 동기 또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Y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Y를 가지고 계시나요? 왜 이 일을 하고 계신가요? 왜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자격증 준비를 하시나요?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저의 Y는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부자가 돼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죠. 자유로운 삶, 이게 저의 Y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강의를 듣고 SNS, 인플루언서에도 도전하고 책도 쓰고 부업도 하고 했죠. 그런데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이것이 나와 맞지 않는다거나 이것은 이미 레드오션이라는 핑계로 전부 다 그저 그런 성과만 내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어요. 그때 서울 광진구에 10평도 안 되는 1.5룸 빌라에 살았는데 아내와 둘이 살기 딱 맞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기를 키우기에는 너무나 좁았습니다. 이런저런 앞으로의 대책을 아내와 논의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처럼 살면 나중에 우리 아이도 나처럼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살겠구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참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사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죠.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윗세대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부모님을 뛰어넘는 성공을 만드는 것조차 힘들다는 것이죠. 지금 제 모습도 바로 그렇고요. 저의 아이에게는 저처럼 평범한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소고기도 고민 없이 사줄 수 있고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핫딜 찾지 않고 연휴 비행기표를 바로 살 수 있고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운동이나 취미가 있다면 고민 없이 등록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넓은 세상을 구경시켜주고 그 속에서 스스로 자신만의 Y를 일찍 찾아서 의미 있고 멋진 삶을 사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는 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부터 성공해야 한다는 강력한 Y가 생긴 것이죠.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변해야 했고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보란듯이 목표를 달성하고 꿈꾸는 삶을 사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Y가 생겼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제가 자기 개발을 하는 Y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늦을지언정 이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면 꾸준히 노력을 쌓아나가고 시간을 들이고 인내하기로 했습니다. 이 Y를 생각하며 지금도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Y는 무엇인가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나요? 오늘은 혼자만의 차분한 시간을 가지며 이 Y에 대해서 아주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절실한 Y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느릴지라도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Y를 한 문장으로 적어 책상 앞에 붙여 놓으세요. 핸드폰 배경화면에 넣어두세요. 지치고 힘들 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것을 보며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쌤 작가였습니다.